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도도 서행 차선도 아닌 추월 차선으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올라타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죠.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한계가 없지만 이 열정과 패기 그리고 꿈만으로 성공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업 성공의 길 뒤편에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 많이 번 사람에게는 이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이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간단하고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용되기는 어렵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득의 이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동기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계산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합법적으로 현명하게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 40%에서 41%로 인상된 이후 3년 만에 한 번 더 부자 증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소득 재분배와 가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득세 이 최고세율이 개정되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 소득의 이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 표와 같이 과세표준이 이 증가할수록 직면하는 세율이 이 증가하는 거죠. 결국 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춰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를 이해하신다면 이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그림과 같이 4단계를 거쳐서 계산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수입에서 이에 소요된 이 각종 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익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먼저 이자와 배당금은 수령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요. 반면에 연금은 이 수령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정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연금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이를 벌어들이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이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지만 연봉이 동일하면 차감하는 경비도 같도록 근로소득 공제라는 표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에 소득 금액 이 전체를 합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계산 단계에서 절세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익 금액을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잘 제외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 절세 첫 번째 팁은 이 수익 금액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사업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한해서 2천만 원,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에 한해서 1,200만 원,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이면 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어서 세율을 높아지지 않겠죠. 물론 이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세 두 번째 전략은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별 과세가 원칙인 소득세, 소득 금액이 다수에게 분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누진세를 받지 않게 돼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각자의 손익 분배 비율대로 나눈 뒤 각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는 게 세무상 항상 유리한 건 아니죠.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기 전에 소득세 절감 효과만 보기보다는 연대납세 의무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이 타인이 공동대표라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와 같은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게 되는데요. 계약서상 명시한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서 사업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면 됩니다. 혼자 사업할 때보다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 남편만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단독사업자일 경우와 공동사업자일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익배분 비율은 배우자와 본인이 1대1 비율이고요. 과세표준은 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단독사업자일 경우 과세표준 6억 원에 대해서 세율이 42%가 적용됩니다. 6억 원에 대해서 전부 42%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의 이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누진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 공제에 3,540만 원을 빼주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소득세는 2억 3,826만 원입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표준은 각각 3억 원씩입니다. 여기에 세율 38%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빼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각각 소득세는 1억 406만 원으로 총 2억 812만 원입니다. 결국 혼자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보다 세금을 3,014만 원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차이는 표와 같습니다. 확실히 공동사업자의 소득세가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서류상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이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이 사실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창과 거래관계, 자산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한 사람에게 과세한 뒤 각종 가산세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 사업했다고 신고했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명의분산을 하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절세 전략은 부동산 자산이 있을 경우 임대소득 분산을 통해 이 개인별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을 분산하기 위해서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이 자녀에게 증여해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득 배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 증여 예시를 통해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30억 원짜리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가 24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의 임대 수입률은 8%입니다. 과세표준은 임대 수입률의 65%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서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증여 전에 임대소득 과세표준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결국 소득세는 대략 4,386만 8천 원인데요. 만일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7억 5천만 원 상당인데요. 이 각각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본인은 1억 1,700만 원이고 배우자는 3,900만 원으로 이 과세표준이 분산되게 됩니다. 각각의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본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865만 5천 원을 내야 하고요. 배우자는 524만 7천 원을 내면 됩니다. 결국 사전 증여했을 경우 3,390만 2천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면 단독으로 소득을 창출했을 때보다 996만 6천 원 정도를 절세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증여 시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를 차감해야 하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